안녕하세요. 현실 속의 기본소득을 주제로 열리는 제22차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BN 대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직접 와주신 분들은 물론이고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도 반가운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개회 세션의 사회를 맡은 이화여대 사회학과의 이주희입니다. 한국에서의 두 번째 BN 대회를 이화여대에서 치르게 되어 무척 뜻깊은데요. 이화여대는 벌써 140년 가까이 됐나요? 이 봉건 시대의 가난한 어린 소녀에게 따뜻한 손을 내미는 것으로 시작된 학교입니다. 그 이후에도 약자를 배려하고 정의를 실천하려 노력해왔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도 여겨집니다. 부디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생산적인 토론의 장을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개회 세션은 이미 안내해드린 대로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진행됩니다. 1부의 첫 순서에서는 BN 대회를 개최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 조직의 대표님들을 모시고 환영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연사님을 모셨는데요. 매우 당황스럽게도 왜 소병훈 대표님이 제 눈에 안 보일까요? 소병훈 대표님 오셨나요? 지금 오시는 중이시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다음 순서는 영상으로, 지금 오시고 계십니다. 소병훈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대표님을 모시겠는데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시고, BN 대회의 공동자문단장으로도 활동해 주셨습니다. 소병훈 대표님 지금 나와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이화여자대학교에 와본 게 아마 한 50년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 입학하고 오늘 와가지고 지금 얼마나 헤맸는지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전 세계 기본소득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면서 국회에 있는 기본소득 연구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 소병훈입니다. 지난 2016년 서울에서 열린 제16차 기본소득 네트워크 대회 이후에 7년 만에 다시 한국에서 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현실 속의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 국회 자문단장으로서 여러분의 고견을 경청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번 대회 공동조직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신 안효상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이사장님, 강남은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님, 그리고 용해인 기본소득당 상임 대표님께 감사드리며 발제를 맡아주신 전 세계 기본소득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지역 고유의 사회문화적인 요인도 있지만 세계가 점점 지구촌화 되어가면서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위기의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인류는 많은 변화를 겪었고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위협했던 위기는 특정 국가나 특정 지역에 머물러 있지 않았고 세대, 성별 혹은 인종 등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양극화와 차별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직면해야 했습니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도 경제적 격차 앞에 포기되어야 했습니다. 기본소득은 우리 현실 속의 불평등과 차별을 극복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 사회를 위한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무너진 인류애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사회 발전을 위해 새로운 출발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의 기본소득이 우리 인류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인류 공동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는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기본소득 정책을 소개하고 기본소득 현실화를 위한 전망을 모색하는 역사적인 자리입니다. 이번 대회가 기본소득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의 결실은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와 기본소득 전문가들의 헌신과 노력, 그리고 이에 힘을 보태주시는 국민들의 지혜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더욱 뜻깊습니다. 보수적인 유교 사상이 기반인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크게 환영받지 못한 것도 사실이지만 많은 분들의 노력과 설득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소득이 점차 실현되어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오늘부터 4일간 이루어지는 대회에서는 기본소득 전문가로 이루어진 20여 명의 기조발제자들이 기본소득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됩니다. 좋은 사례와 연구 결과를 기대하며 저도 국회 자문단장으로서 입법과제와 정책적 조언을 새겨 듣고 기본소득의 현실화와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참석해 주신 전세계 기본소득 가족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과 충고를 가감없이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이 한국에 머무르시는 동안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만 있기를 바라며 기본소득이 성장하고 확장하는 만큼 여러분의 미래에도 행복한 일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한국을 방문해 주셔서 다시 한번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개회 세션의 첫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병훈 대표님. 다음 환영사는 이번 대회를 위해 여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정태호 민주연구원 원장님께서 해 주실 예정이었는데요. 정 원장님께서 꼭 오시고 싶었으나 불가피한 국회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되셨다고 아쉬워하시며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환영의 말씀을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입니다. 제22차 기본소득지구 네트워크 대회에 함께해 주신 전문가, 학자, 활동가,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본소득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 모델입니다. 이미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모델로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 중이며 또 그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초 기본사회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의 역사를 넘어 새로운 30년을 살아갈 기본사회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대회를 통해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국민들께 알리고자 합니다. 또한 기본소득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복지와 경제를 위해 더 나은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4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다양한 지식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대한민국이 기본사회로 나아가는 폭넓은 기회의 장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도 의미 있고 또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영상으로 따뜻한 말씀 해주신 정태호 원장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 원사로는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신 용해인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이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이용 의원님은 이번 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이시도 하시고요. 한국 사회의 기본소득을 알리고 또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누구보다도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굉장히 빛나는 국회의원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제22차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이 뜨거운 여름에 오늘부터는 비가 쏟아진다고 하는데 이곳 대한민국까지 찾아와 주신 전 세계 기본소득 연구자분들, 활동가분들, 그리고 지지자분들께
뜨거운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 2016년 한국에서 열린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대회 이후에 7년 동안 한국의 기본소득 연구자와 활동가들 그리고 지지자들은 기본소득을 현실 정치의 아젠다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부터 전국민 재난지원금 그리고 신안군의 햇빛연금까지 한국은 기본소득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분투해온 나라입니다. 덕분에 전국적 규모의 기본소득을 이른 시일 내에 도입할 잠재력이 큰 나라이기도 합니다. 또한 기본소득이 정치공동체 각 구성원들의 공유부에 대한 배당의 권리라는 점을 명확하게 합의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모색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나라 역시 한국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현실 속의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열릴 이번 대회가 다른 곳도 아닌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리는 이유일 것입니다. 기후위기와 디지털 대전환 등이 교차하는 복합적 위기의 시대, 언젠가의 미래에는 반드시 기본소득이 실현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그 시간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을 수많은 이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위기의 징후들에 대한 분석과 논쟁 속에서 기본소득이 유력한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이 변화 자체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대회의 슬로건이 현실 속의 기본소득인 것은 기본소득을 미래의 꿈으로 남겨두지 않고 현실의 정책으로 지금 당장 여기서부터 만들어내겠다는 우리 모두의 의지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기본소득 도입 전략을 함께 토론하고 또 이를 함께 실천해내야 한다는 결의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회는 더욱 중요합니다. 나흘간 열릴 이번 대회가 전 세계의 기본소득 연구자들, 그리고 정책 입안자들과 활동가들, 그리고 시민들이 지난 수년 동안의 학술적, 사회적, 문화적 성과를 공유하는 교류의 장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세계 곳곳에서 시도된 다양한 기본소득 실험과 제도와 노력을 살피며 현실 속의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대회에 제출된 다양한 발표와 입장들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본소득 정치의 제도약에 큰 기반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속도에 비하면 여전히 너무나도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많은 분들의 분투 덕분에 기본소득 운동과 기본소득 정치는 놀라운 진전을 이루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번 대회에 애정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대회가 그간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분투해왔던 우리 모두를 서로가 환대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또한 힘찬 도약의 출발점이 되는 대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 나흘간 펼쳐질 뜨겁고도 풍성한 논의를 저 역시 기대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기후정의와 기본소득 선언을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함께 했는데요.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생태적 전환을 위한 기본소득 세력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생태적 전환을 위한 노력에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22차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대회에 애정을 보내주시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환영의 말씀 감사합니다. 명예인 이사장님. 마지막 환영사인데요. 이번 대회를 주관하며 가장 애쓰신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를 대표하여 한인정 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는 2009년 설립되었고 2010년 BN 제13차 총회에서 가입국으로 승인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 지지자이며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정입니다. 제22차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대회를 맞이하여 제가 모든 기본소득 지지자를 대표하는 이야기를 할 수 없기에 제 자리에서 보고 느낀 기본소득의 정의와 필요성, 그리고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모일 때 이제 우리가 선언하는 기본소득이 이상에서 내려와서 현실에 발을 디딜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새해 부자 되세요라는 말이 유행을 타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사실 한국의 수도인 이 서울은 꿈을 이뤘습니다. GDP 기준으로 보면 세계 도시 중 6위를 차지하는 부자 동네가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에 사는 사람들 개개인이 행복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일명 승자 독식 사회, 부는 독점되었으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극한 생존 경쟁 앞에서 인간성을 잃어버린 이들은 우울과 소외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도심 한복판에서 일명 묻지마 칼부림 사건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총기가 있었다면 총기 난사 사건이 됐겠지요. 범인은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 나도 불행한데 남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안에 있던 악은 마침내 승리했고 그는 불행의 이웃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점차 늘어나고 있는 이런 끔찍한 성공 앞에서 우리는 악마를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사건을 서둘러 종결지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이들은 정말 무지막지한 악마일까요? 당신과 그리고 저와 전혀 다른 존재들인가요? 저는 적어도 제가 전혀 다른 존재라고 말하진 못하겠습니다. 제 안에 있는 악이 저를 이길 때가 훨씬 많으니까요. 수많은 경쟁 앞에서 저는 소위 운 좋게 살아남은 생존자입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획할 수 없었으며 언젠가 패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에 또는 누군가를 짓밟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처절함에 절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조언했던 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 조급한 거라고, 너 혼자 벗어날 수 있다고, 너만의 길을 걸으면 된다고.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 낭떠러지를 걷고 있는 것 같은 제게 다른 삶을 꿈꾸는 건 사치와 같았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제 불행을 더 비극적으로 만드는 것 같았고 그 속에서 전 더 외로워졌습니다. 이는 비단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곳 하나 몸을 기댈 곳 없는 이 삼터에서 자신을 찾아가거나 원하는 삶의 방식 그리고 속도를 결정할 수 있는 건 몇몇이 가진 특권일 뿐입니다. 국가는 무릎을 꿇고 배를 보여야 겨우 연명할 수 있는 수준의 복지를 제공합니다. 그 과정은 자신의 쓸모없음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몇몇은 이 과정이 매우 치욕적이라서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처럼 표현의 방법이 다를 뿐 죽거나 혹은 죽이거나 죽음으로써 자신을 지켜내고 불행의 이웃을 만들어내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에 영향을 주고받는 이 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일 악이 자라나고 있는 이 환경을 그대로 둔다면 이런 사건들은 반복될 것입니다. 아마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은 이 끔찍한 일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기본소득을 주장합니다. 기본소득은 이 사회에서 지금껏 우리가 착취당하고 전유당했던 몫을 찾아줍니다. 모두가 존재함으로써 그 존재로서 쓸모있음을 증명하는 기초가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원하는 방식의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작은 자유를 허용합니다.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저는 기본소득 실험을 통해서 기본소득이 있는 현실을 만났습니다. 기본소득은 실업률을 낮추는 정책 따위로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본소득은 행복의 마중물입니다. 기본소득은 작은 자유를 주었고 각 개인들은 그 속에서 자신만의 성취를 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행복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나만의 이야기는 내 안에 있는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불행의 이웃을 만드는 이들이 아니라 행복의 이웃을 만드는 이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곳에 기본소득을 지지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상 속에 있는 기본소득을 현실로 끌어내려 새로운 역사의 페이지를 만들어 가봅시다. 곳곳에 숨겨진 공유부를 한자리에 모아봅시다. 모두에게 각자의 방을 허락합시다. 진정한 자유의 노래를 만들어 불러봅시다. 절망의 겨울에도 봄은 여전히 움트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열정적인 환영사였네요. 감사합니다. 한인정 이사님. 이것으로 환영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축사를 들을 순서인데요. 이번 비엔대회 축사는 이미 환영사를 해주신 기본소득당 외에 기본소득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두 정당, 더불어민주당과 녹색당의 양 당대표님들을 모셨습니다. 단 민주당 이재명 대표님 축사는 일정상 일부 마지막 순서로 진행될 것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첫 축사를 해주실 녹색당 김천희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녹색당은 기후재앙 극복을 위한 생태주의와 기본소득을 오랫동안 주창해 왔으며 김 대표님도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해 주시고 계십니다. 전 세계에서 오신 기본소득 연구자, 활동가, 그리고 세계 시민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한국녹색당 대표 김찬희입니다. 현실 속의 기본소득이란 주제로 열리는 22차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대회의 성사를 위해 애써주신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특히 22차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대회 조직위원회 여러분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 서강대에서 열린 2016년 16차 대회와 핀란드 탐페레 대학에서 열린 2018년 18차 대회에 이어 세 번째로 오프라인 대회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앞으로 3박 4일의 일정 동안 생태적 사회적 전환을 위한 창의적이고 과감한 아이디어들이 폭넓게 교류될 것이라 믿습니다. 한국녹색당은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에 충격이 있고 1년 뒤인 2012년에 창당되었습니다. 2012년 총선에서 녹색당은 농민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채택했습니다. 녹색당 창당에 큰 기여를 하신 김종철 선생이 일찍이 제창하셨듯이 생태주의의 관점에서 화학비료와 농약, 제초제에 의존한 약탈농업, 단작화 농업을 청산하고 소농 중심의 생태적 순환경제를 이루기 위해 농민 기본소득이 필수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2015년 대의원대회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2016년 총선에서는 성장 중독 탈출이라는 슬로건 아래 월 40만 원 보편적 기본소득을 제1 공약으로 채택했습니다. 2020년에는 탄소세 신설과 전국민 생태배당,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과 기본소득을 결합한 전환기 기본소득 프로그램을 총선에서 제출했습니다. 이번 22차 대회의 주제는 현실 속의 기본소득입니다. 녹색당이 가장 절실히 느끼는 현실은 바로 재난으로 치닫고 있는 기후위기입니다. 기후위기란 현실 앞에서 기본소득 운동은 헤쳐나가야 할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태주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제창한 앙드레 고르는 1972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구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질 생산에 있어서 무성장, 나아가 탈성장이 필수 조건이다. 그렇다면 지구의 균형은 자본주의 시스템과 양립할 수 있는가? 앙드레 고르는 현재의 지구가 성장 없는 평등을 요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성장 없는 평등을 위한 방안이 그에게는 기본소득이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소비를 줄여야 됩니다. 소비는 성장이라는 모토의 핵심 기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본소득이 소비주의를 부추기고 탄소 배출을 늘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징표가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기본소득 운동은 소득주도 성장과 탈성장의 동거, 자본주의적 소비주의와 포스트 자본주의 지향사회에서의 불명료함을 특징으로 해왔습니다. 때로는 이런 넓은 포괄성이 기본소득의 강점으로 칭송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소득 운동의 이 모호함이 계속된다면 점점 더 많은 기후운동가들이 기본소득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 상위 10%가 세계 탄소 배출의 50% 이상의 책임이 있다. 다시 말해 소득 불평등이 탄소 불평등을 낳았다. 따라서 소득 불평등의 완화는 탄소 배출의 완화를 가져올 것이며 기본소득은 기후위기 대응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맞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된다로 자족하기에는 기후위기 상황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스위스 생태배당의 사례를 잘 아시겠지만 10년 동안 8배 올린 탄소세원의 3분의 1을 배당하는 방식으로 탄소 배출을 28년 전 대비 28.1% 줄였습니다. 큰 성과입니다. 하지만
2050년 넷제로를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의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됩니다. 탄소세를 걷어 기본소득 방식으로 지급한다면 기후위기 대응에 도움이 될 것이다란 말이 틀린 말은 아님에도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바로 이런 현실 때문입니다. 탄소세를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올리고 얼마나 생태배당을 늘려야 임박한 기후 파고를 막는데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물론 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박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기본소득이 애초에 다 할 수 없는 것을 못한다고 해서 기본소득 탓으로 돌릴 수 있는가?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다 할 수 없는 것, 즉 기후위기 대응이야말로 가장 목전에 닥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과 기본소득 운동을 지금의 지구 상태에 맞게 총체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아이디어가 불평등 해소와 빈곤 추방에 가장 적절한 방법인가 오랫동안 논쟁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편적 기본소득인가 보편적 기본서비스인가 보편적 기본소득인가 일자리 보장인가 라는 형식으로 각 기획을 주로 대립적으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문제 설정을 어떤 아이디어가 지구의 생태적 한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데 가장 적절한 방법인가로 바꾼다면 어떻게 이것을 조합할 것인가로 기획이 옮겨갈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적 전환을 중심에 놓고 생태적 전환을 부수적 효과로 봐서도 안 되며 둘을 병렬적인 것으로 이해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지구의 생태적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는 생태적 전환이 1차적인 것이며 그 제약 아래에서 사회적 전환의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가장 신속한 생태적 전환을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됩니다. 그에 반해 기본소득은 국가의 관료적 개입으로부터의 자유를 특징으로 합니다. 국가기구는 단지 매개자에 불과하죠. 따라서 국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새로운 검토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중이 기본소득 운동의 주체가 되는 것이 이 운동의 영원한 과제로 보입니다. 시민이 정책 권력에 의해서 현금을 지급받는 수동적 주체에만 머물러 있다면 작은 액수의 부분 기본소득이 어떻게 완전 기본소득으로 나아갈 동력을 구할 수 있을까요? 앙드레 고르가 말했듯이 사람들이 자발적 활동, autonomous activities를 확대하지 않는다면 기본소득은 기존의 사회적 배치를 강화할 뿐입니다. 새로운 자발적 활동을 개척할 주체는 결국 새로운 세상을 위해 싸우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희 대표님 축사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오늘부터 4일간 이화여대 ECC에서 오프라인으로 또 줌 이벤트로 펼쳐질 BM대회 주요 프로그램에 대해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백승호 교수님께서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백승호입니다. 여기 대한민국 서울에서 오프라인으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라인으로 아침에, 저녁에, 새벽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16년 여러 번 언급이 되었는데요. 이후 대한민국에서 기본소득의 온도계는 여러분이 오늘 대한민국 서울에서 느끼는 이 뜨거운 온도와 같았습니다. 성남시 청년 배당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경기도에서는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24세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 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되었고 지금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약 17만 명이라고 하는 24세 청년들이 기본소득을 지급받아 왔습니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코비드-19 시기에도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도 했습니다. 2017년, 2022년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주요 대통령 후보들이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이외에 농촌 기본소득이라든지 다양한 기본소득 실험들이 정부에서 그리고 민간 기구들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기본소득이 현실 속에 가까이 오면서 학자들 사이에서의 찬반 논쟁도 그야말로
첨예했습니다. 그렇게 7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기본소득의 온도계는 가을을 거쳐 겨울로 가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남시에서의 청년배당은 한 달 전에 청년배당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경기도의 청년 기본소득도 지금 풍전등화입니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제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하는 이름과 걸맞게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현실 속의 기본소득을 그야말로 다이나믹하게 경험해 왔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차원에서도 오늘 여러분들이 4일 동안 발표하실 내용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다양한 실험들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실험의 성과는 성공적이기도 했고 그렇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10년 사이에 우리 기본소득 진영에서 기본소득 실험과 파일럿, 그리고 부분적인 제도의 시행, 그리고 정치적 진전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했던 그리고 기대했던 기본소득의 모습이었나? 라는 질문을 던지면 회의적인 반응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콩그레스의 주제를 현실 속의 기본소득이라고 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상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만난 기본소득들을 다시 성찰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고민하기 위함입니다.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의 전 지구적 실현을 희망한다면 우리는 이제 그간 우리가 너무 많이 말해왔던 기본소득의 바람직성을 단순하게 반복하는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대신에 온몸으로 여기 앉아 계신 그리고 온라인에 계신 분들이 현실 속의 기본소득에 대해서 말하고 고민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시급한 일은 유토피아의 원리로서 기본소득이 현실로 내려왔을 때 어떠한 제도적 형태로 구현되는지, 어떠한 정치적 역동이 전개되는지, 어떠한 대안적 성과들을 얻어낼 수 있는지를 엄밀하게 따져보고 반성하고 나아가야 될 방향을 고민해야 됩니다. 이번 콩그레스는 기존의 콩그레스와 마찬가지로 기획 세션과 동시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영어 세션으로, 일부는 한글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획 세션은 언제나 그랬듯이 전 세계의 기본소득 운동을 이끌어 오셨던 총 11개국의 연사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동시 세션은 전 세계의 기본소득 운동가 및 연구자, 일반 시민들로부터 발표 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쳐 23개국 140여 개의 발표가 준비되었습니다. 한국 세션에서는 한국의 논의들이 많이 진행이 되는데 재정상의 이유로 번역이 제공되지 않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목을 보시고 관심이 있으신 내용들은 저자들과 직접 연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4일 동안 지금까지 어느 비행 콩그레스와 비교할 수 없는 흥미로운 주제들과 흥미로운 발표들 속에서 현실 속의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조건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비행 콩그레스와 마찬가지로 준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다들 그렇겠지만 재정 상황이 엄청나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의 안효상 이사장님 그리고 사무국의 박선미 사무국장님께서 이번 대회를 아주 꼼꼼하게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재정의 문제는 개인들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십시일반으로 해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몸으로 뛰면서 비행 콩그레스를 홍보하고 손발이 되어주신 자원봉사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대회의 성공은 그분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소득 당원들, 그동안 기본소득 홍보를 위해서 엄청나게 뜨거운 여름에 발벗고 뛰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콩그레스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대회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대회 내용은 팜플렛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승호 교수님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은 좀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는데요. 저희는 이번 대회를 맞이하여 기본소득 운동을 함께 하시다 아쉽게 우리 곁을 떠나신 영문학자이자 운동가, 생태사상가로 녹색 평론을 만들고 기본소득을 주창해 오신 고 김종철 교수님을 기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김종철 교수님은 끊임없이 행동하는 지식인이자 실천가로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시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먼저 짧은 영상을 먼저 시청하신 후에 시인이신 이문재 정의대 교수님의 헌사를 듣도록 할 텐데요. 헌사의 제목은 혁명이 필요 없는 혁명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영상 전에 소개받은 시스는 이문재라고 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앞에서 좋은 인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인사를 생략하고 바로 그 헌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미래를 먼저 사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철 선생님께서 가신 지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6월 하순 서울조계사에서 3주기 추모회를 가졌는데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서 선생을 새삼 기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22차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대회에서 선생을 되새기는 이 시간은 애도를 마무리하고 선생의 유산과 더불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는 각오와 연대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 선생의 삶과 사상 그리고 실천과 비전을 어떻게 한두 마디로 정돈해야 할지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선생님께서는 영문학을 전공한 학자이자 교수였지만 한국 문학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 문학 비평
다시 말해서 피를 흘릴 필요가 없는 민주혁명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기본소득이 왜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떻게 이뤄낼 것인지 논의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민주적이라면 그 자체로 이미 혁명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저마다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학습하고 내면화할 것입니다. 이런 성숙한 시민들에 의해 기본소득제가 구현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혁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본소득이 열어나간 새로운 세상을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시민들은 자기 삶의 주인으로 거듭날 것이고 공동체와 사회는 배려와 존중의 가치를 앞세울 것이며 국가와 국가는 국경을 넘어 호혜적 관계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김동철 선생은 2016년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에 관한 국민투표가 실시됐을 때 글로벌 기본소득이란 새로운 아이디어에 주목한 바 있습니다. 글로벌 기본소득은 1차적으로는 늘어나는 이민자들에 대한 고려이겠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류가 인류로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 지구상 어디에서든 자유와 평등과 존엄을 누리는 것이 글로벌 기본소득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가로막는 엄청난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기후 대재앙입니다. 전 세계가 글로벌 기본소득을 공통의제로 설정한다면 그 순간 인류 미래를 가로막는 난제와 직면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그 역도 성립하겠죠. 지구 차원의 재난에 대응하는 방안의 하나로 글로벌 기본소득을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이나 국가의 기본소득 논의가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과정인 것처럼 글로벌 기본소득은 새로운 지구 사회를 건설하는 과정일 것입니다. 반세기 전 동구권의 한 정치 지도자가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다음 전쟁에서 살아남는 자는 죽은 자를 부러워할 것이다. 저는 핵전쟁에 대한 경고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전 지구적 전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아서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는 세상, 미래 세대가 우리 기성세대를 저주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여기 우리에게 주어진 신성한 의무이자 우리가 자발적으로 행사해야 할 떳떳한 권리입니다. 기본소득은 혁명이 필요 없는 혁명입니다. 현실 속의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이번 대회가 물려받은 것보다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는 글로벌 무혈혁명의 도화선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라고 늘 캐묻던 김종철 선생께 답하면서 이 짧은 혼사를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희망의 증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문재 시인님의 따뜻한 헌사와 함께 그 맑고 드높은 김종철 선생님의 정신이 오래오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미뤄졌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님의 축사를 들을 시간이 왔는데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기본소득을 현실 속에 도입하는 데 성공하셨던, 어떤 면에서 이번 대회 주제와 가장 밀접한 경력을 가지신 뛰어난 행정가이자 정치가이십니다. 민주당이 기본소득의 기틀을 세우고 저변을 넓혀가는데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대회 개최를 축하하는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로 반갑습니다. 그 이전 대회에서 배웠던 분들도 계실 텐데 참으로 반갑고 또 기본소득이 전 세계로 또 미래에서 확실한 인류의 대안 정책으로 자리 잡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때 우리는 이런 세상이 있었습니다. 삶은 각자가 책임지는 것이다. 능력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누구도 대신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나 언젠가 이런 대안들이 생겨났죠. 복지의 이름으로 인간의 최소한의 삶은 공동체가 책임진다. 이 복지사회가 자리 잡기에도 참으로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만 당시에는 극히 생소하고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던 이 생각이 이제는 전 세계에 일반적인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현재 생산 능력은 점점 더 커질 것이고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그런 사회도 결코 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의 기본소득 연구자 그리고 활동가 여러분 정말로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이고 감히 대한민국 기본소득의 대표주자라고 자부하는 이재명입니다. 이렇게 든든한 전 세계의 동지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이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기쁩니다. 감히 전문가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스스로 대표주자라고 말씀드린 것은 7년 전 이 자리에서 성남시장으로 기본소득의 한 부분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청년배당이라고 하는 청년 기본소득을 처음 발표했던 그런 기억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청년배당, 아동수당, 최근에는 햇볕연금, 그리고 재난지원금과 같은 부분적이긴 하지만 분명한 기본소득의 이념을 가진 정책들을 시행해 왔습니다. 현실 속의 기본소득이라는 오늘 주제처럼 기본소득은 이제 우리 사회가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당당한 정책적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기적을 이뤄냈지만 단기간에 이룬 성장의 이면에는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3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우리 한국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그 자리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바꿔가야 합니다. 기술이 생산의 주력이 되는 새로운 시대에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인간다운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올 초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연구해 왔습니다. 곧 그 청사진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대회가 더욱 더 뜻깊게 저에게는 다가옵니다. 보다 다양한 기본소득 정책의 성과를 공유하고 또 논의하면서 대안이 실천되는 그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논의를 토대로 세계 곳곳에서 기본소득 정책이 실현되고 기본사회를 향한 단단한 발판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비록 적게 시작하지만 우리 인류사의 새 장을 여는 기본사회 또 기본소득이 실현되는 그 사회를 여러분께서 앞당기는 선구자이시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일부의 마지막 순서로 너무나 적합하고 뜻깊은 축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축사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표님. 이것으로 일부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잠시 10분간 휴식을 취하기 전에 참가자 단체 사진을 찍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신 모든 연사분 포함 참석해 주신 여러분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찍을 거예요? 아까 나온다고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빠르게 듣고 가까이 있어 다음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여보세요? Like be visible? I don't know if we're gonna be visible. Bueno, zeigen, kom hier, weer Engelse saddles. 코리아. 全員映るように撮るわけじゃないですか。かがむとかするかと。しゃがまないと思う。上からのまで見てほしい。Okay, that's good. We are in. We are in. Yeah. 喋れます。多分イ・ジェミョンさんがいらしたから、それの関係で写真撮る。あ、ちゃんとかがめって言ってます。人が多いんで、しゃがみ方もなかなか難しい。地べたに座らないと。階段状のね、あれだろう。Possible is, but yeah. 화이팅! 10分休憩。All right. It's a good idea to start it with this actually. So people just, huh? You want the mic? No. Oh, come on. Come on. Would it be translated?
Hello everyone. 네, 여러분. The organizers of the Congress asked me to make a short announcement. 주최 측에서 2부 시작 전에 공지 말씀을 요청하셨습니다. 내일 8월 24일 저녁 7시에 대만 한국 청소년 포럼이 이 공간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행사에 참석하시고 싶은 분들은 나이와 관계없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대만 한국 청소년 포럼, 청년 포럼인데요.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2부를 시작할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기조연사 애니 밀러 그리고 필립 한파레이스 두 분을 모시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분께서는 유럽 기본소득 네트워크의 창설의 핵심적 역할을 하셨고요. 이 네트워크가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BN이 되었습니다. 애니 밀러 선생님께서는 특히 기본소득의 기본적인 이론을 정립하고 기본소득이 전 인류를 우회로서 단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설파해 오셨습니다. 애니 밀러 선생님께서는 영국 기본소득 네트워크의 전 의장을 지내셨고 높이 평가받는 기본소득 관련 다양한 책을 저술하셨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짧은 안내서가 그 중에서 가장 최신 저작입니다. 애니 밀러 선생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Hello.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 대표분들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시 시작해야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BN 대표분들 온라인 오프라인 대표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개막 연설을 요청을 받았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30년 동안 이 활동을 하면서도 아직도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다. 이걸 공유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영광스럽게도 지금과 같은 기본소득 컨퍼런스의 시초라 볼 수 있는 1986년 9월 벨기에의 루벡 라네브의 기본소득 컨퍼런스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샤를프리의 연구 모임이 주최한 회의였고요. 저는 지난 37년 동안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Sorry, there we are. 우선 그때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누구입니까? 1986년에는 25편의 논문이 발표되었고요. 4편이 여성이 발표를 한 것이었고요. 모든 발표자가 주로 북유럽 10개국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약 140편의 논문이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전체 세션을 포함해서요. 그중 최소 28편의 논문이 여성에 의해서 발표가 될 예정이니까 여성의 발표가 약간 증가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6개국 출신의 발표자가 발표를 진행을 하고 모든 대륙이 대표되고 있습니다. 1986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발표자의 대다수가 여전히 대학의 학자들 그리고 또 전 세계의 독립기관의 연구원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 외의 사람들은 참석할 자금을 확보를 하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 50명의 사람들이 1986년 기본소득 회의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총회에 참석을 했고요. 그중 몇몇은 이제 후속 BN 대회를 조직하고 주최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우리는 이런 선출 대표, 정당을 대표하는 참석자분들과 함께
문학평론가, 시인, 소설가, 또 기타 활동가 분들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본소득은 이제 전 세계적이자 주류인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저 독립적인 연구자나 기타의 학자, 지지자의 그룹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본소득 운동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운동에 기여를 합니까? 연구자 및 기타 학자들은 광범위한 이론 연구를 기반으로 구성된 학문적인 구조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론적인 기반에 매핑이 되는 실증 연구의 계층, 이 레이어가 그 위에 개념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의 열정적인 활동가들은 기본소득 운동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세 번째 층 레이어를 제공을 합니다. 바로 기본소득 프로그램의 바람직함, 그리고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일반 대중, 의견 형성자, 정책 기반가, 정치인과 소통을 하고 설득을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민중에게 이를 알리고 교육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기본소득 관련된 농담 한두 가지로 즐거움을 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또 농담 더 많이 알고 계시면 저에게 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많이 알진 못해서요. 학자와 활동가는 매우 다른 스킬 그리고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커뮤니티는 상호 보완적일 뿐만이 아니라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 모두는 더 긴밀하게 통합이 되고 함께 협력할 때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악보를 보면서 같은 노래를 할 수 있게 협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적으로 활동가들은 최근 수십 년 동안 발전해온 이 학문적인 구조를 기반으로 그들의 활동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또 활동가들은 일반 대중이 그들의 언어를 불쾌해할 때 이를 학계에 다시 보고할 수 있고, 물론 이런 것들이 활동가들의 일을 더욱더 까다롭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열정적인 활동가들이 활동을 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이 탄탄한 학문적인 기초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지활동에 있어서 활동가의 권위가 증대되고 또 부주의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대한 함정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간과 수고라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는 대의를 훼손하고 심지어는 역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함정들은 대화에서 용어의 부정확한 사용에 관한 것인데요. 사실 우리 학자들도 이런 부분에서는 엄격하지 않았음을 저도 인정합니다. 보통 우리는 그 맥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개념이 새로운 대부분의 일반 대중에게 있어서는 처음에는 이러한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이 주장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될 것입니다. 용어 사용에 대해서 더 엄격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정의, definition은 전체 학문적 구조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단순한 개념이지만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활동가분들께서는 열정이 뜨거운 나머지 이 재발명을 위한 노력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새로운 정의를 만들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웹사이트에서 제공이 된 비엔의 정의를 사용을 하십시오. 물론 이것이 완벽하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가지고 있는 최선의 정의이고요. 2016년 서울에서 열린 총회에서 가장 최근에 다듬어진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함정 1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 그러니까 서로 동문서답을 하고 동일한 개념을 다루기 위해서 다른 용어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개념에 대한 동일한 용어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혼란으로 인한 좌절감이라는 함정을 피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연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면 UBI를 떠올리지 마시고요. PCIUUBI를 떠올리십시오. 그러니까 정기적, 현금성, 개별성, 보편성, 무조건성, 기본소득을 나타내는 PCIUUBI이죠. 저는 세 번째 U를 추가하자고 주장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전체 세션 7의 프레젠테이션에서 유니폼 U를 추가하자고 하게 될 것이고요. 이 경우에는 PCI U3BI가 될 수도 있겠죠. 기본소득에 대한 정해진 수준은 없고 또 잠재적인 범위는 광범위합니다. 함정 2를 피하기 위해서는 잠재적인 결과를 예측을 할 때 어떤 종류의 기본소득 수준을 언급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잘못된 기대 혹은 허위 주장 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료이신 토루 야마모리께서 한 달에 1페니도 기본소득인가? 라고 질문 던지시는데요. 예, 기본소득입니다. 다만 빈곤 감소에는 크게 기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열정적인 옹호가들 사이에서 흔히 생기는 실수는 기본소득 프로그램이 기존의 모든 혜택을 대체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당 부분 기존 급여의 수준과 기본소득 지급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다른 현금 혜택을 도입을 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등 혜택, 장애인의 경우를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자산조사 기반의 혜택 유지는 이 기존 사회부조 시스템에 점진적으로 도입되어야 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사회보험 혜택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특히 이 의무적이지 않은, 그리고 또 기본소득 지급이 좋은 대체물이 아닌 혜택, 예를 들어서 복지 펀드라든지 아니면 화재나 홍수에 대한 긴급 지원금을 제공하는 복지기금과 같은 것입니다. 기본소득 프로그램이 기존의 현금 기반 사회보장제도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지 않음으로써 함정 3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기본소득 지급은 기존의 소득 기반 또는 자산조사 기반의 혜택 시스템과 함께 도입이 될 수 있다. 수급권이 계산이 될 때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부 수급자는 이 자산심사 혜택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대체에 대한 주장으로 인해서 기본소득 프로그램의 반대자들은 기본소득 지급이 도입이 되기 전에 전체 자산심사 급여 시스템을 철회하는 경우가 생겼고, 그리고 대체할 자산조사 급여를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이 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대체에 대한 주장은 정치적인 기회주의의 시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흔한 함정은 이 결과를 칭송을 할 때 현금 지급만을 포함하는 기본소득 프로그램과 또 권장하는 재원을 포함을 하는 기본소득제, 기본소득 스킴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득 및 부의 불평등 감소 또는 근로 인센티브 효과 같은 예상되는 재정적 결과 중 일부는 기본소득 지급액보다 재원에 더 의존적일 수 있습니다. 함정 4를 피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기본소득이 기본소득 프로그램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기본소득 스킴, 기본소득제를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옹호자들이 도구와 정책 목표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할 때 큰 함정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 프로그램은 정책 목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 프로그램은 정책 목표가 아닙니다. 기본소득 프로그램은 보통 인식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는 도구입니다. 다만 이는 핵심적인 기본 도구로서 다른 도구와 함께 신중하게 정의되고 또 우선순위가 지정된 복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의 일부를 구성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활동가들은 종종 그 차이를 이해하기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처음 접했을 때 도구와 정책 목표를 함께 생각했었기 때문인데요. 이 개념을 발견했을 때 저는 기본소득 프로그램이 최종 단계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더 많은 연구를 하면서 제가 잘못 이해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화한 사회에 대한 자신의 비전에서 계속 영감을 받으시되 기억을 하십시오. 함정 5를 피하는 것인데요. 수단과 결과를 혼동하지 마시고 정책 목표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불필요한 혼란이라든지 잘못된 기대가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빈곤 감소라든지 이런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수단과 결과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It is often stated 기본소득 프로그램이 사회의 모든 병폐에 대한 만병통치약이 아니라고 종종 말을 하는데요. 우리는 이미 기본소득 프로그램이 정책 목표가 아니라 도구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유형이나 금액면에서 다른 모든 현금 혜택을 대체할 수도 없고 대체해서도 안 됩니다. 재정의 출처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금 혜택과 또 공공복지 서비스가 서로를 대체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상호 보완적인 것이고요. 현금 급여 같은 경우에는 특정 종류의 만족을 제공을 하고 공공복지 서비스는 다른 유형을 위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관대한 기본소득 프로그램이 사람의 삶에 있어서 변혁적인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지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과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떤 종류의 사회를 만들고 싶은가에 대한 완전한 대답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저렴한 주택, 또 공중보건, 사회복지 서비스, 그리고 또 탄소 감축 이러한 것들과 같은 다양한 지원 정책도 필요하고 물리적, 기술적, 사회적인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는 해방, 또 인구의 전반적인 복지, 또 공정하고 통합적이며 포용적인 사회, 좋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생산적이고 유연하고 효율적인 노동시장과 같이 우리가 열망하는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기본소득이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문제들을 더 쉽게 해결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통찰력 있는 말을 굉장히 제가 좋아합니다. 기본소득 활동의 두 번째 층 레이어는 이론적 구조에 관련 주제를 매핑하는 실증적 연구의 증거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기본소득 연구는 종종 두 가지의 특수한 유형의 실증적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소득 프로그램의 결과가 두 단계로 나뉘어서 나타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는 수급자의 재정 상황의 변화입니다. 이를 통해서 2차적인, 태도적인, 행동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조건성은 우리가 가처분 소득과 시간을 어떻게 소비하는지에 대해서 더 많은 선택권을 허용합니다. 첫 번째 실증적 방법은 컴퓨터 기반의 세금 및 혜택,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사고 실험입니다. 두 번째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입니다. 두 방법 모두 일반적 사회적 특성과 인구 통계학적 데이터를 제공을 하는 피험자 표본으로 시작을 합니다. 각 방법에서 생성된 데이터베이스는 추후에 표준 통계와 기타 기법을 사용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각 방법마다 강점과 약점이 있는데 어느 쪽도 기본소득 제도의 장기적 효과를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볼 때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분석이 파일럿 프로젝트보다 선행하게 됩니다. 기존 인구 표본 주사의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제한된 과세 및 혜택 변경이 가처분 소득에 미치는 즉각적인 재정적 영향을 조사하기 때문입니다. 손익을 계산을 하고 영향을 받는 사람, 그리고 개인 또는 가구 수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로부터 이 기본소득제의 총 비용과 순비용, 빈곤 감소, 그리고 변화 전후의 소득 불평등 대책의 가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부 세금 및 복리후생 모델에는 기본소득 제도의 근로 인센티브 효과에 대한 가설을 테스트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세금과 급여 모델을 개발을 하고 업데이트하는 비용은 저렴하진 않지만 기본소득 시범사업보다는 훨씬 저렴하고 그 결과도 훨씬 더 빨리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 실증적인 기본소득 시범사업입니다. 기본소득 제도에 의해 야기가 된 초기 재정적인 변화에 의한 태도 및 행동적인 효과를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세금 및 혜택,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분석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파일럿 프로젝트는 이 샘플 서브젝트에서 1차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계획에서 결과의 배포까지 6, 7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기본소득의 경비의 총 비용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팀은 향후 분석을 위해서 프로젝트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유용한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드는 한계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죠. 그러면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수행되는 이유를 보겠습니다. 목표는 우선 첫 번째로는 대중을 교육하기 위해서겠고요. 그리고 홍보를 위해서이고요.
그리고 좀 더 진지한 측면에서는 다양한 수준의 기본소득 지급 효과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상했던 잠재적이고 동시적이고 유익한 결과로 이어지는가를 보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기본소득이 다양한 수급자 그룹에 미친 영향에 대한 가설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 농어민들의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수준의 지급액 대비해서 이보다는 훨씬 덜 잘 알려진 다양한 재정 출처의 효과에 대한 가설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목표는 기본소득 프로그램의 현실에서의 재정적, 행정적 실행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또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인데요. 수혜자들이 모든 기본소득을 술과 담배에 쓸 것이다. 사실 이런 오해는 역기능적인 빈곤의 증상이고요. 관대한 수준의 기본소득은 이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대한 기본소득 프로그램이 많은 수의 무임승차자로 이어질 것인가와 같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저희가 하는 것이죠. 때때로 혼란이 발생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 프로그램이 정규직 고용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여부를 시험하는 것이 종종 이것이 유보임금, 의중임금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실업률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매우 다른 종류의 질문하고 혼동이 되어서 쓰입니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진 질문인데도 불구하고 연구자도 혼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시범 사업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기에 너무 높은 지급 수준을 시범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경제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본소득 지급의 최대 수준에는 자연히 제약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소득 분배에 의해서 그 수준이 결정이 됩니다. 이러한 제약의 측정 방법은 이 제한된 기본소득 수준을 1인당 소득 또는 1인당 GDP와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인당 GDP의 25에서 30%로 최대 수준을 권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국내 프로젝트에서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홍보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잘못된 기대를 불러일으켜서 기본소득 운동의 명성을 훼손을 하고 또 허위 주장이라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은 분명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우려점은 시범 프로젝트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재원의 출처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는 것입니다. 이는 기본소득 프로그램의 효과 중에 일부의 그림만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본질적으로 오해가 소지가 있는 그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증적 시범 프로젝트에서 이 무작위 피험자 표본 그룹에 대해서 기존과 다른 과세 제도를 활용을 할 때 극복해야 할 실질적인 문제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세무 당국이 협력하더라도 물론 이런 협력이 있다면 좀 더 쉬울 수 있겠지만 또 포화 사이트에서는 약간 더 쉬울 수 있더라도 이것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제한된 시범 프로젝트에서보다는 전국적으로 도입하는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 제도에서 더 정확한 그림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기본소득 시범사업 수립에 참여해 경험 많은 통계학자분들께서 이런 제 우려에 대해서 많은 깨우침을 주실 수 있길 기대합니다. 그러면 비평가들은 어떻습니까? 가장 골치 아픈 비평가들 중 일부는 이 기본소득에 대한 완전한 무지라는 유리한 입장에서 주장을 하고 또 반박할 온갖 종류의 허수아비 오류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주제를 공부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고 최소한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는 비평가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동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존중을 해야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같은 방식으로 비평가를 대하고 우리 역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두 이데올로기 그룹이 떠오르는데요. 우익, 신자유주의자, 그리고 좌익, 노동자, 존중주의자, 그러니까 일은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쪽이죠. 이들이 가진 가치, 가정,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공동체, 형평성, 선택 및 효율성을 포함한 잠재적 또 동시적인 기본소득 계획 결과의 조합은 정치 스펙트럼의 왼편과 오른편 모두에게 호소력을 갖습니다. 기본소득은 좌도 우도 아니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또 다른 인용문이죠. 또 추가적인 이점은 이 비평가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우리의 주장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다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소소득 보장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여론조사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소득조사 급여를 위한 투표라는 주장을 반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기본소득에 투표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최소소득 보장으로 분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또 활동가들은 모호한 표현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명한 영국 경제학자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본소득의 문제는 유의미하기엔 너무 적고 또 감당하기엔 너무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 유의미한, 의미 있는, 감당 가능한 같은 구체적이지 않은 단어를 해석하는 것은 듣는 사람의 몫입니다. 정의가 따로 없죠. 제 생각에는 이 경제학자가 의미한 바는 이런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의 문제가 그것이 너무 적다는 것은 부유층들에게 의미가 없고 이에 필요한 재분배로 인한 손실을 그들이 기꺼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크다는 것이다 라고 의미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기본소득은 인구의 빈곤한 절반에게만 의미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럼 다음은 무엇일까요? 세계는 최근 수십 년 동안 여러 차례 주로 인간이 만든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영향 중 일부는 기본소득으로 줄일 수 있던 것이었습니다. 기후위기는 더욱 극단적인 기상 패턴, 그리고 인간과 다른 종의 멸종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는 여전히 현재까지 가장 시급하고 위협적인 위기입니다. 세계 기본소득 제도는 국가 간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겪어나가는 데 있어서 말이죠. 그리고 모두에게 어느 정도의 안전을 제공할 수가 있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삶이 황폐해진 가난한 국가들에게 부유한 세계가 제공하는 도움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소득제가 어떻게 전쟁 중인 파벌들 사이에 평화주의자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보여줬습니다. 이제 활동가들이 그 대상에 맞게 특히 의견 형성자, 정책 입안가 등의 각각의 맞춤형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이 기본소득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주창을 할, 그리고 또 정보에 입각을 한 대중을 만드는 것이죠. 이 정보에 입각한 대중이 기본소득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주창을 할 것입니다. 정보에 입각한 대중은 설득한 힘을 가질 뿐 아니라 선출할 대표를 교육할 수 있고 또 공개적으로 주장할 자신감을 갖게 되죠. 제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새롭게 직장, 국가의 검에 새긴 스코틀랜드 국민이 선출된 대표를 위해 열망하는 4가지 가치, 성실, 온정, 지혜, 정의인데요. 어떤 법과 제도들은 사람들로부터 최상의 것을 이끌어내고 또 선을 공고히 합니다. 저는 기본소득 프로그램이 그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인류에 대한 깊은 온정, 그리고 다른 종에 대한 깊은 온정에 의해 뒷받침될 때만 이것이 기능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가족,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이웃과 낯선 사람, 심지어 적에 대한 온정을 포함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의 행동을 혐오하면서도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강요받습니다. 가장 비열하고 비참하고 사악한 사람을 보면서도 나는 당신을 좋아하지 않고 당신 가치관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을 판단하지 않고 같은 사람으로서 존중하고 당신도 기본소득의 혜택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주최 측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단 여러분께서는 비엔 대회에 약 2010년 정도부터 참여해 오셨고요. 그 짧은 기간 동안 여러분은 기본소득의 여러 측면에서 리더가 되셨습니다. 이미 2016년 비엔 대회를 주최를 하셨고, 그리고 2019년, 20년 경기도에서 2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실험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모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기본소득의 영문판을 출간하셨습니다. 유영성 선임연구원 역금으로서 한국에서 가장 저명한 기본소득 전문가 17분이 참여한 이 저서는 한국의 최첨단 기본소득 연구를 전 세계와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유수의 기관들도 한국에서 출범을 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가 주관을 하셨고, 그리고 4개의 기관이 공동 주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13개의 조직으로 구성된 조직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은 최소 8개의 기관이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를 그 기관명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훌륭한 컨퍼런스를 가능하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머지않은 미래에 현실 속의 기본소득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로 여러분의 노력이 열매 맺기를 기대합니다. Thank you so much. 네, 애닐러 선생님, 통찰이 있는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석자들께서도 굉장히 흥미롭게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조 연사로 필립 팜파레이스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벨기에 루뱅대학교 교수님이시고요. 하버드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방문 교수로 재직하시기도 했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 다양한 저술을 해오셨는데요. 1995년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이라는 책을 비롯해서 다양한 책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발표문에서 언급한 에릭 교수님의 지도를 이제 제가 받은 바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소득 연대 반하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Okay. Right. By way. 네, 발표 전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애니 밀러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기본소득 네트워크 그리고 기본소득 대회를 준비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주신 모든 분들의 정말 훌륭한 그 성과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애니 밀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권고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은 저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고민한 지가 수십 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기본소득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의에 대해서 혼동이 존재한다 라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발표는 이제 질문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두 가지 가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무엇이 우선적일까요? 잠시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와 연대 중에서 하나만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제 하나, 둘, 셋 하면은 여러분 한꺼번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하셔도 되고 한국어로 하셔도 됩니다. 다 준비되셨나요? 선택을 하셨다면 자, 두 가지 중에서 자유와 연대 중에서 자유가 먼저다. 하나, 둘, 셋. 자, 연대가 먼저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하나, 둘, 셋. 네, 좀 비슷하군요. 저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요. 네,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사실 좀 분명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래전에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이라는 제목의 책을 쓴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에서 번역본이 출간되기도 했죠. 이 책에서 제가 주장하고자 했던 것은 자유가 우익에 의해서 독점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좌파는 평등을 주장하고 우파는 자유를 주장한다. 이렇게 고착화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좌파도 자유를 주장하는데 부자들만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자유를 주장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소득에 대한 세계적인 철학적 기반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일어났죠. 벨기에의 여러 도시에서는 유럽의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치라든지 감염자들을 격리하는 조치라든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조치 등에 반대하는 시위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시위는 자유를 위한 벨기에인들이라고 하는 단체에 의해서 주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시위에 참석을 하지 않았고요. 사실 불편하게 느꼈습니다. 내가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인데 자유를 위한 벨기엔들이라는 단체가 주최하는 시위에 참석하지 않는 게 과연 맞는 것일까? 라는 의문을 가졌던 것인데요. 사실 제가 말하는 실질적 자유,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이들이 말하는 자유와 달랐습니다. 저는 사실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사회로서 연대를 중요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백신을 접종하고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스스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자유보다 연대를 더 우선시하는 사람일까? 그런데 사실 그렇게 단순하게 정리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공중보건 조치들은 절차적 자유를 제한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제공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한 조치들, 형식적 자유에 대한 제한 조치가 있기 때문에 감염병의 확산을 막을 수가 있죠. 사람들이 아프지 않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실질적 자유를 증진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이제 기본소득을 좀 연결을 시켜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 우리가 연대를 넘어서서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연대라는 것을 제도화하게 되면 기존의 복지국가 제도들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사회보장, 사회보험 등이 생겨나죠. 이 역시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형식적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이 되지만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노인들을 도울 수 있고 자신의 고용을 보장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실질적 자유를 증진을 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연대라는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제도인 것이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고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돕는 제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대칭적인 연대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자선 같은 경우는 비대칭적인 연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국가를 옹호할 때 우리가 바로 이 연대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할 때 서로 돕자는 것이죠. 여기서 물론 우리라는 것은 실질적인 공동체이든 상상의 공동체이든 간에 어떤 정체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대가 제도화되어 있는 것은 복지국가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실질적 자유라는 가치를 통해서도 옹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복지 국가는 이러한 복지 제도들은 사실 바람직한 복지국가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이 사실은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대단히 중요한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 근거는 앞서 애니 밀러 선생님을 통해서도 들으셨죠.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기본소득이 기존의 사회보조 및 사회보장에 더해서 제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사태 속에서 저의 이런 관점들이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만 했습니다. 연대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처음 시작됐을까요? 사실 연대 전에는 우애라는 표현이 먼저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연대라는 표현이 널리 사용되게 된 것은 레옹 부르주아라고 하는 사람이 19세기 말에 많은 노력을 하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연대라는 가치를 결국은 현대화된 혹은 성별 중립적인 우애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우애, 프레터니티라는 단어는 형제라고 번역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우애라는 단어를 보면서 1986년 9월에 한 사건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9월 달은 저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몇몇 분들에게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당시 기본소득이라고 제가 이름 붙이기로 마음먹은 그러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한 자리에 모은 그런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기본소득이라는 표현보다도 어떤 사회배당이라든가 다른 표현들이 사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86년 9월 초에 기본소득에 대한 최초의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애니 밀러 선생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달 말에 제가 이 서한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메일이나 왓츠앱이 등장하기 훨씬 전이죠. 그때 당시 제가 이 서한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최초의 정의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 아래쪽에 이제 정의가 있는데요. 현재의 정의와 좀 비슷하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정의는 더욱더 개선되고 명료화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또한 이 아래쪽에 보시면 BN, 이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라는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죠. 그런데 사실 이 서한을 작성하기 불과 이틀 전에 또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런던에서 여기 사진에 보이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9월 그룹이라고 불렀는데요. 좌파 학자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토론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인 지가 40년이 되었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에릭 올린 라이트도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에릭 올린 라이트가 지금 이제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그 카메라를 가져온 사람이어가지고 앞에서 카메라 설정해놓고 빨리 뛰어와서 이렇게 다 같이 찍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모이면 뭐 토론도 하지만 게임도 한 번씩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바로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던 것처럼 가치들의 우선순위를 매겨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이제 5가지 가치를 놓고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순위를 매겨보자 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평등, 우애, 자유, 자기 실현, 그리고 효율성이었습니다. 이 9월 그룹의 다수는 자유를 가장 우선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릭 올린 라이트는 사실 유일하게 평등을 가장 우선시 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사진에서 자기 머리와 자기 발의 높이가 똑같이 되도록 누워서 사진을 찍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제 평등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유일하게 우애를 가장 우선시하는 답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면 좀 부끄러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이미 실질적 자유에 관한 책을 쓰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러면서 자유와 평등 그리고 효율성에 관한 개념들을 정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효율성이라는 게 왜 나오냐 하면 우리가 실질적인 자유를 최대한 증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효율도 추구를 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제가 그래서 그렇다면 우애의 지위는 어디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당시 던졌던 것이죠. 그때 저는 우애를 1위로 꼽았는데요. 그렇게 했던 것이 이 실질적 자유를 중시하는 저희 입장과 일관성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없는 것일까요? My conception of justice.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정의에 대한 저희의 이론에 있어서 자유평등 효율성은 사용을 했습니다만 이 우애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애라고 하는 이 표현은 형제라고 번역이 될 수도 있는데요. 성별화된 단어이죠. Gender neutral. 한국어 번역어 중에는 성별 중립적인 번역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우애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관계를 규정하는 좋은 삶에 대한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애라고 하는 이제 가치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특별히 의문의 여지가 없겠죠. 자, 그리고 이 우애라고 하는 가치에는 아주 특별한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의무와 권리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애를 의무로 만드는 순간 이것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애는 강제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애의 성질은 이 연대와 자유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한 여러 가지 모호한 개념들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특히 우리는 연대와 관련된 이제 두 가지 개념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제도화된 연대. 이것은 제가 차가운 연대라고도 부르는 것인데요. 이것은 정의로운 제도 혹은 구조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권리와 의무의 체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여러 사회보장 제도들이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그 누구도 거기에서 자의로 벗어날 수 없죠. 그런데 이 차가운 연대와 다른 따뜻한 연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연대입니다. 다시 말해 우애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의로운 구조 혹은 제도로 환원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러한 우애가 정의보다 앞선다 혹은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기본소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이 제가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이라는 책에서 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두 가지 가치 중에 무엇이 우선되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의와 우애입니다. 자, 이번에는 좀 반반으로 갈리지 말고 저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정의, 우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죠. 네, 똑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속으로 선택을 하시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정의가 우선이다.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목소리를 내주세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정의가 우선이다. 하나, 둘, 셋. 네, 두 번째, 우애가 우선이다. 하나, 둘, 셋. 네, 첫 번째로 여쭤봤던 것보다 답을 하시는 분이 조금 적어진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좀 비슷하게 나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애는 정의로운 어떤 구조의 일부가 될 수가 없다. 강조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한 이제 내용을 제가 이제 제출한 발표문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사실 우애라는 것이 정의보다 우선한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애는 분명히 좋은 사회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를 더욱더 정의롭게 만드는 데 있어서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사실 그것을 넘어서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 자체가 더욱더 우애롭게 된다라는 것 자체가 아주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기본소득에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보편적 기본소득은 우애로운 관계를 증진시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보편적 기본소득이 더 정의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애를 중시하는 사람들이라면 우애를 위해서, 기본소득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더 많은 동기가 부여된다고 말이죠. 자, 이 기본소득이 우애로운 관계를 촉진하는가, 증진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이제 이론가들의 개념들을 빌려와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5가지가 있는데요. 3번 그리고 5번을 특히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5번째 거를 보시면 자, 5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실질적 자유가 가장 적은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은 실질적 자유를 제공을 하게 되면 이 일에 있어서 또 일 밖에 있어서 더욱 우애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려운 사람들의 삶에 더 많은 선택지가 생기고 더 많은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우애로운 행동을 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해 자발적으로 따뜻한 연대를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직업들 중에서 더욱더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자신 한 명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일과 관련해서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주체들과 더욱더 우애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주장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는 이제 카타리나 네베스라고 하는 분인데요. 기본소득을 오랫동안 주장해온 분입니다. 이분은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선물처럼 인식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모두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이 선물을 받은 것에 대해서 보답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사회에 대해서 또 자연에 대해서 보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기본소득을 선물로서 인식하고서 받을 경우에 더욱더 우애로운 관계를 위해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사회와 또 자연과 말이죠. 그리고 카타리나 네베스 본인이 여러 가지 이제 실증적인 연구를 진행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조건성이 있는 기본소득을 받을 때와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을 받을 때 이렇게 보답하고자 하는 태도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연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제시를 하면서 말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코로나 사태 기간에 저의 가치 중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 그것이 일관성이 있는지, 내가 좌파인지 우파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특히 정의에 대해서 어떤 우파적인 자유지상주의적인 그런 개념을 제가 채택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런 고민 끝에 저는 이제 제가 1986년에 했던 것처럼 우애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실질적 자유에 대한 호소를 통해서 정당화될 수 있고 이것은 차가운 연대를 넘어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철학적으로 보았을 때 기본소득을 모두를 위한 실질적 자유라고 하는 개념을 바탕으로 옹호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이러한 연대를 기초로 해서 옹호한다면 사실 여기에는 일종의 조건성이 부여되게 됩니다. 누군가가 운이 나빠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연대 논리를 넘어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이 제공하는 자유를 우리가 적절하게 바라보게 되면 사실 따뜻한 연대를 더욱더 가능하게 하고 이에 대해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유라는 것, 이런 관점에서 자유라는 것은 따뜻한 연대에 반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거에서 우리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더욱더 우애롭게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기본소득을 지지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를 제시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저는 아마도 거의 대부분 여기에 해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김종철 선생에 대한 이제 헌사에서 또 언급이 되었던 것처럼 교감의 공동체를 만들고자 한다면 기본소득을 지지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지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열정적으로 기본소득을 옹호하고 우리가 지난 많은 시간을 들였던 것처럼 더욱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통해서 기본소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투쟁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흥미로운 발표 감사합니다. 네, 사실 자유가 없이는 우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지금 배우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또 연대가 없다면 또 연대가 크게 의미가 없겠죠. 이 두 분의 발표가 대단히 이제 많은 영감을 제공을 하고 또 공감을 일으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번 세션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발표자분들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I'm sorry. 네, 죄송합니다. 안내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우리 건물 밖으로 나가서 다 같이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아, 지금 비가 많이 온다고요? 아, 네. 그러면 단체 사진은 취소하는 것으로. 네. 그러면 토요일에 우리 대회를 마무리할 때 가능하면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시간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Quick housekeeping announcement. It's a lunch break and the plenary session will resume at 2 in this place. Enjoy your meal and we will meet you back at 2 p.m. in this room. Thank you. So this is lunchtime starting, and we will have a next session on 2 p.m. in here. So please enjoy your meal and come back here until 2 p.m. to start a next session. Thank you very much.